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2026 시즌 프리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준비를 나름대로 하기는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끝나가니까 뭔가 숙제를 마치는 느낌입니다. 제가 어, 좀 더 미리 여유 있게 했으면은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많이들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그냥 자기 전에 우리 팀 뭐 영상 있으니까 한번 틀어놓고 개막전 전에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일단 뭐 끝까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에 프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는 팀은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네, 2부 리그에 내려갔다가 생존왕이었는데 생존을 못했어요. 네, 그리고 생존왕은 그만두고 2부 리그의 왕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우승을 한 다음에 승격을 해버리고 1부 리그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2부 리그에서 워낙 잘했기 때문에 마침 팬분들이 올해는 뭐 그래도 잘 살아남지 않겠어라고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해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 강등팀 지금 이제 이번 시즌에는 거의 뭐 강등을 지금 이제 김천이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라서 강등을 한 팀도 안 당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김천 내려가는 거 제외하면 그런 상황이라서 보통 이제 광주가 좀 요즘 약하다고들 많이 뽑으시고 그다음에 저희 부천도 좀 뽑고 그런 상황이라서 인천은 뭐 강등 후보로는 거의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서 뭐 인천 팬들께서도 조금 편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시 그 인천의 스타일과 함께 그 그러니까 일부 리그 분들은 인천 경기 많이 보셨나요? 저는 인천 경기를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부천하고 상대하는 경기들을 좀 보다 보니까 좀 제가 배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인천 스타일이 지금 1부 리그에서 그러니까 2부 리그에서는 왕이었잖아요. 2부 리그에서는 진짜 압도적으로 강한 팀이었고 압도적으로 잘하는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천이 사실 2부 리그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걸 막 했어요. 그래도 됐어. 근데 1부 리그에서는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인천에 있는 선수들보다 좋은 선수단을 꾸린 팀이 많았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천이 지난 시즌만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드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인천이 지난 시즌 내려왔을 때 솔직히 제가 이제 2부 리그에서 부천 팬으로서 이제 인천을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좀 심하다. 너무 부럽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왜냐면 외국인 선수들이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고사 제르소가 잘해준다고 한다 그러면 이 선수들은 진짜 이제 차이를 1부 리그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유형의 선수들인데 2부 리그에 온다고 하니까 정말 맞기 힘들겠구나 라는 걸 예감을 했죠. 여기 이제 모두바로까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그 K리그 1에 있을 때도 뛰고 있던 인천의 선수들이 주축 선수들이 상당히 팀에 많이 남아 있어서 그 뭐 이제 저기 그 이명주라든지 그 다음에 이주용이라든지 그 국가대표급 선수들도 여전히 인천에서 뛰고 있었고 여기에 인천이 자랑하는 유스에서 배출된 박승호라든지 이런 선수들 박승호 선수 유스 선수 맞나요? 근데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죠? 찾아봐야 되겠다. 혹시나 왜냐면은 제가 이제 데뷔팀이 그 여기다 이렇게 보이면은 뉴스 선수인데라는 느낌을 받는데 요즘 보니까 대학을 거쳐서 온 선수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박성호 선수 그렇게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니었군요 역시. 제가 이래서 찾아보길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인축구센터 출신인 것 같아요. 잘 찾아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네. 그 프로 데뷔팀인 거는 맞죠? 네. 그래서 그 프로 데뷔팀은 맞는 것 같아요. 박성호 선수. 네, 네 맞습니다. 예, 찾아보기 잘했네. 하여튼 그래서 박성호 선수 같은 그 기존에 이제 여기서 데뷔한 선수들, 최승우 선수라든지, 김건희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팀에 잘 녹아들면서 상당히 고급 퀄리티, 좋은 축구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인천을 막는 게 상당히 어려웠고 K리그 1에서
정말 인천 팬들은 정말 즐거운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막 두드려 패고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2부 리그에서 있는 축구를 1부 리그에서 그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1부 리그에 있는 분들께서 그 인천이 과연 어떤 축구를 하느냐 요거를 사실은 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인천 같은 경우는 뭐 4-4-2 같기도 하고 수비할 때 주로 4-4-2로 썼던 것 같아요. 4-4-2라든지 뭐 4-2-3-1 형태로 쓰긴 쓰는데, 여기서 공격할 때가 좀 형태 변화가 좀 재밌는 팀이었어요. 특히나 이제 그 중반까지, 시즌 중반 정도까지 그때 한참 좋을 때, 인천이 더 많이 이길 때는 여기 오른쪽 수비수였던 김명순 선수가 상당히 중요한 노릇을 해줬거든요. 여기 있던 김명순 선수가.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희 부천이 이제 그 3대 1로인가 졌을 거예요. 그 경기에서 제가 이제 그 경기장에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볼 돌릴 때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김명순 선수가 숫자를 중앙에서 하나 좀 더해줘 버립니다. 근데 이게 여기 있다가 이렇게 넓게 쓰면서 이주영 선수는 뭐 왼쪽 수비수는 여기 좀 기다려주고요. 그래서 변형 스리백인데 이렇게 해주면 이때 이 순간적으로 중앙에 더해진 김명순을 막기가 어려워지는 게, 여기 미드필더가 2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대2로 막고 있는데, 네,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가 여기를 들어오게 되면 사실 측면에 있는 제르소한테 공이 좀 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가면 까다로우니까 이쪽을 지킨다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서 김명순 선수가 미드필드처럼 움직이면서 연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고받으면서 이 다음에는 여기 가담한 다음에는 이 앞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까지 잘해줍니다. 그렇게 돼서 빌드업을 사실 이쪽에서 이 김명수 선수가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통해서 이 선수를 끌어당기면서 위치 변화를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길 따라가면 측면 쪽에 넓게 주고, 예를 들면 이렇게 주면 슬금슬금 올라가서 여기다 투입하고 앞에 들어가는 선수한테 원터치로 툭 내주면 이거 그냥 통짜나는 뭐 이런 식이에요. 여기 계속 움직이니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움직이니까 이런 형태를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약간 제르소나 이 선수들이 이쪽으로 좁히고 이렇게 가는 유형도 좀 쓰고, 해서 이 풀백들이 이렇게 전진한다는 얘기죠. 전진하는 유형을 써가지고 숫자를 늘려주는 형태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변형 3백 형태를 많이 썼고, 생각해보면 윤정 감독님이 강원에 에서 하실 때도 뭐 정경호 코치님하고 같이 이제 뭐 약간 팀을 만들어가는 느낌이긴 했지만, 그때도 이런 숫자 싸움, 숫자 변환, 전술적으로 숫자를 변화를 주면서 수적 우세점하는 거를 상당히 이제 강원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런 그 연장선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요 팀에서 또 중요했던 선수가 저는 김건희 선수였던 것 같아요. 김건희 선수가 경기 중에 뭐 볼 돌리고 하는 거 보면 본인이 어디서 공을 받아야 편한지를 정말 많이 이제 고민한 것 같은 느낌 받는 게, 가끔가다 압박 들어오고 하는 팀 있잖아요. 가까우면 김건희 선수가 거의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게 되면은 좋은 게 뭐냐면, 이 선수들이 여기를 이 김건희 선수가 측면에 연결해주는 패스라든지 롱 패스를 잘 뿌리다 보니까 여기서 전진 패스가 막 쭉쭉 나간단 말이에요. 중앙에 가담한 김명수 선수를 이용하기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압박하러 이렇게 넓게 벌려오면 그다음부터는 여기가 이제 좀씩 넓어지는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형태를 변화를 주고 받는 위치를 더 측면으로 넓게 쓰면서 상대 공격을 상대 수비를 잘 찢어놓을 수 있는 형태의 공격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가면 이제 뭐 1대1이 좋은 제르소가 이제 하나씩 해주고, 진짜 빨라요. 그 다음에 이제 무고사가 마무리해주는 그런 형태. 박승호 선수도 골 많이 넣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팀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천이 좋았어요. 잘했어요. 전술적으로도 상당히 완성도가 있는 상태에서 K리그2 우승을 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이 다시 불러볼까요? 인천이 여기서 압박 들어오는 선수들 퀄리티를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오는 선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압박 들어오는 선수가 제가 압박을 들어간다, 아마추어인 제가 들어가는 압박이다 랑, 여기 오는 선수가 엘링 혼란이다 하는 선수, 그 두 가지 생각을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선수가
대처하는 게 굉장히 달라질 거고 압박하는 게 다르겠죠. 그다음에 여기 미드필더를 제가 들어갑니다. 또 압박을 여기 압박을.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로드리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게 먹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겠죠. 물론 K리그 1과 K리그 2가 저와 로드리처럼 압도적인 뭐 그런 차이가 있진 않겠지만 근데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K리그 2 선수들이 K리그 1 선수들에 비해서는 기량적인 면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뛰는 거는 오히려 K리그 2가 더 뛸 수도 있어요. 근데 K리그 2는 너무 많이 뛰고 막 부딪히기 때문에 기술을 발휘할 시간이 없어요. 기술을 발휘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래서 약간 K리그2는 그런 느낌이야. 그 약간 힘싸움에 밀리는 순간 팀이 무너지는 느낌. 그리고 K리그1은 근데 그만큼 K리그2만큼 치열하진 조금 뭐 이렇게 비슷하게 치열해요. 비슷하게 치열한데 근데 그 와중에 기술이 나와요.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돼.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좀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요즘에 제가 이제 이런 설명하면서 가끔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 김동현 선수 유튜브 보세요. 그 UFC 김동현 선수. 근데 김동현 선수가 이제 어디 방송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항상 하는 얘기가 UFC는 그 그래플링, 레슬링 되는 애들끼리의 타격 싸움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약간 저는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프로 무대에서는 K리그 2 정도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잘 뛰고 빡세게 뛰어야 돼요. 그건 기본이고 K리그 1은 거기에 그 타격 이제 그 격투기로 치면 타격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그 기술적인 면이 좀 특별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있는 게 K리그 1에 있는 선수들이고 그 윗레벨들은 그런 기술들이 더 뛰어난 거겠죠. 그래서 못 뛰는 선수들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K리그 2에서 이제 인천이 상대했던 팀들은 주로 잘 뛰는 것까지였는데 지금 이제 K리그 1에 있는 선수들은 그 빡세게 뛰는 건 기본에 조금 뭔가를 더 갖고 있단 말이죠. 압박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당연히 빡세게 잘할 거고 1대1에서 인천 선수들이 이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K리그 1에서 원을 임하는 지금 인천 선수들은 상당히 좀 더 빨리 생각하고 빨리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걸 기술로 옮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이번 시즌에는 경기 운영도 좀 달라져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인천이 작년에 했던 거를 더 완성도 있게 보여줌으로 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또 인천도 좀 숫자 변화라든지 이런 재밌는 전술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응원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좀 달라져야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기 그 미디어데이 때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윤정환 감독님이 올해 K리그 1에서도 좀 주도하고 점유하고 하는 식의 축구를 해보겠다라고 하신 걸 보면 지금 같은 유형의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K리그 2에서 했던 축구의 기조를 크게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확실히 인천이 디테일들을 많이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선수 퀄리티를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수 퀄리티가 올라가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동일한 상황에서 압박이 들어왔을 때 버틸 수 있느냐. 거기서 이겨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비싼 선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인천에서 알차게 그래도 영입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번 시즌에 영입된 선수들이 그 시즌 끝나고 들어온 게 오후성 선수 있고요. 완전 드리블러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제르소 백업일 수도 있고 양쪽에서 같이 흔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정치인 선수 들어왔고 이 선수가 좀 투박한 면은 있지만 확실히 장점은 있는 선수죠. 약간 다이내믹한 면은 있죠. 그래서 정치인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여기서 볼 지키고 풀어나가 줄 수 있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있는 게 이제 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청용 선수입니다. 저는 이 선수가 하여튼 축구적인 면으로는 정말 영리하고 기술도 좋고 좋은 선수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아직 늙은 선수 중에서는 그 늙었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저랑 하여튼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생일도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청용 선수는 아직 신체적인 능력도 그 지구력이나 회복력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속도적인 측면이나 순발력 측면은 여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K1에서 그 경쟁력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청용 선수가 들어온 게 제 생각에는 인천의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경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 쪽에도 다이나믹함을 더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제가 또 그것도 보니까 이케르 운다바르나 선수 있잖아요. 이 선수가 뭐 되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뭐 K리그 저기도 있었고 어디야? 그 조우르에도 있었고 이런 선수라서 아시아 무대를 모르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잘 해준다 그러면 이명주랑 함께 정말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주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난 시즌에 제 기억에 뭐 많은 포인트를 올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공격 포인트를. 근데 이제 이명주 선수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좀 되게 달라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명주 선수의 최대 강점은 잠깐 바둑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이명주 선수 최대 강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위치 변화가 있을 때 능숙하게 대처해 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런 데서 뭐 위치가 이렇게 딱 있을 때 예를 들면 아까 뭐 단순한 설명으로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잡고 있을 때 김명순 선수가 안으로 좁혀 들어가지고 여기서 공 받으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 선수가 여기를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명주가 풀이가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 이명주 선수가 영리하게 움직여줘야지 이걸 풀어나올 수가 있지. 여기서 그냥 어, 나 마크맨 떨어져가지고 얘한테 가네 하고 이거 관여를 못 해주면은 사실 그냥 남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때 이명주 선수가 정말 잘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볼 관여할 때도 상당히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뭐 볼 받아주러 간다. 그 다음에 공격할 때는 또 뒤에서 받아주러 간다. 또 수비로 도와줘야 된다. 막 여기 앞으로 들어가줘야 된다. 이럴 때 그런 팀적으로 필요한 움직임들을 정말 살림꾼처럼 잘해주는 선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 다른 유튜브들에서 들어본 걸 보면 그 이케르 선수도 이런 그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영리한 머리를 갖추고 있는 동시에 또 한국에도 어울릴 만한 뭐 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 보니까 좀 다부지고 많이 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명주 한 명일 때도 인천이 좋았는데 이런 유형의 선수가 두 명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팀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영입된 서재민 선수도 이랜드에서 고찰했고 그다음에 예전에 그 저도 독일을 한번 같이 갔다 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청소년 대표 때 좀 부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드리블 돌파, 볼 키핑 능력 이런 게 엄청났고 제가 봤을 때 독일에서도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패스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잘 키워서 팀에 안착시킨다 그러면 인천한테 굉장한 플러스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실 뭐 이청용이라든지 이명주라든지 이제 선수로서는 뭐 전성기를 향해 간다기보다는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서재민 선수를 적절한 시기에 영입해서 팀에 연착륙 시킨다 그러면 이 선수들의 빈자리들도 잘 채워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승격팀들은 늘 변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2부 리그에서 하던 거 그대로 1부 리그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좌절을 겪는 경우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2부 리그 팀들이 1부 리그에 오고 나면 적절하게 변신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 수원FC 김도균 감독님 계실 때도 사실 변화를 계속 주었고 좀 저는 수비적으로 내려서는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인천이 어떻게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멋진 축구를 한번 K리그 1에서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수정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바라기는 K리그2에서 했던 걸 한번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완성도를 한번 높여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전히 저는 그 무고사 선수의 마무리 능력이라든지 제르소가 가지고 있는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인천은 여전히 그 공격 쪽에서 잘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공격적인 유형의 주도하고 점유하고 하는 축구를 또 결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한번 기대해볼 만한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인천 팬분들 그 K리그 1 복귀를 축하드리고요. 저희 부천하고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인천 원정석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 인천 가면 보통 그 홈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그 전남 이기고 막 무고사 올라와가지고 막 이런 세리머니 할 때 저도 경기장에 있고 그랬거든요. 종종 가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한번 원정석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하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